네, 안녕하십니까. 육아하면 주식하는 수험파파입니다.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4.595까지 왔습니다. 금리 상승은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공교롭게도 시장이 하락해도 현대차를 매수해라 이런 조언을 어줍잖게 날렸는데요. 그 조언을 정말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4.595가 지금 누가 봐도 이렇게 직전 고점을 뚫고 멋있게 올라가는, 이거는 상승 차트잖아요. 금리는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모든 지표 중에서 하나만 본다면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으세요. 저는 그게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에 추종해서 거래를 하고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금리 급등의 경고, 주식시장의 생존 전략,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와, 4.6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트럼프가 작년에 4.5%를 되게 막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어떻게? 중국에 관세 유예해주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노력했고 실제로 막았고요. 이번엔 못 막은 거죠. 충분히 어떤 금리 충격에 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 뭐 한번 넘겨봐. 그렇다고 뭐 5%까지 올릴 수 있어? 5.5, 6% 갈 수 있어? 나는 미국이다 뭐 이런 생각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4.6은 시장에서는 분명하게 악재로 받아들일 거고, 제 생각에는 월요일날 큰 폭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었어도 월요일날 음봉을 보일 것이라고 어제 그렇게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월요일에는 큰 하락을, 그러니까 벨트 꽉 매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래서 이거는 긴장하셔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 급등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강한 악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긴장해야 되는가? 금리는 단순한 지표가 아니다. 유동성을 말리는 직접적인 물리적 사격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유동성 감소와 수급 충격입니다. 주가가 오르려면 누군가 사줘야 되죠. 그걸 수급이라고 하잖아요. 수급이 들어왔다,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표현 쓰는데 매수 자금이 없습니다. 돈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누가 삽니까? 금리 높은 가격으로 주는데 머니 무브 가속화되죠. 채권으로 도망가죠. 주식시장이 흔들려? 근데 보니까 채권금리 올랐어? 5% 준대. 와, 미국채에 투자하는데 10년 동안 5%씩 계속 줘? 미국채로 갈래. 당연히 그런 수급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금융공학적으로 계산하는 헤지펀드 같은 데서는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자금이 움직입니다.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 결국 그게 수급을 만드는 거죠. 5% 저항선 주목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21년도부터 시작해서 22년도, 23년도까지 금리 인상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5.5%까지 갔었나? 5% 넘게 갔었기 때문에 5%가 저항선입니다. 5%를 올라가면은 정말 큰 대세 하락장이 저는 올 것 같고, 5%를 향해서 가는지 찔끔찔끔 0.02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비비면서 갈 건지, 그런 움직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 충격적으로 5% 가는지 그런 거는 체크하셔야 된다. 10년물 금리는 보셔야 된다. 패닉 셀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요. 그렇게 시장 빠지면은 제가 현대차 좋다고 올렸지만은 뭐 현대차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삼전 하이닉스 다 빠질 겁니다. 레버리지 축소와 강제 청산인데요. 수급 왜곡에 주의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 매도세가 생긴다. 하락이 하락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레버리지 투자했던 거, 마진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자금 때문에 또 급락의 도화선을 만든다. 예기치 못한 시장의 발작을 당연히 일으키죠. 담보가치 하락, 이자 부담 당연히 되죠. 우리는 버핏이나 투자의 대가들을 보면서 시장이 하락할 때 주어야 되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시장의 생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어디까지가 바닥인지를 좀 차트적으로 확인도 하고 수급적인 측면도 보고 10년물 금리 보면서 그래 이쯤에서는 내가 매수 들어가겠다 라고 결정하는 거랑, 코스피 강한데 사볼까? 살까 말까 하는 거랑은 질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다르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60년 동안 계속하는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이런 수급적 영향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기업 대출 및 투자 계획 차질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디램, 낸드 플래시 이런 거 투자하잖아요. AI 투자라는 새로운 AI 사이클이라는 혁신 사이클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업들이 너도나도 AI 투자를 과감하게 되게 오랫동안 많은 현금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조달금리가 급등하게 되는 거죠. 채권금리는 그렇게 분명히 조달금리에 충격을 주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자 상환에 당연히 지장을 주겠죠. 이자를 상환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했던 대출의 이자도 올라가지만 신규 자금이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얘기. 그러면 당연히 실적 악화로, 경쟁에서 도태되고 실적 악화로 당연히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경쟁력 도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스, 본인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재무 상태 정도는 본인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겠고, 그러니까 이럴 때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뭐 그렇다고 또 빨리 대응한다고 해서 또 뭐 대응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한 일주일 떠나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왔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엄청 많긴 한데, 뭐 빨리 대응한다고 먹을 것 같았으면 뭐 하루 종일 보고 있지.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 더 안 나요, 보면은. 그래서 악재로 인한 금리 상승, 매도세, 금리가 상승할 때는 매도세가 더욱 악화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금리가 오른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 있겠죠. 전쟁 얘기도 하죠. 그리고 물가 얘기도 하고. 근데 금리가 오르는 게 호재 때문에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AI가 잘 팔려서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주식이 매도세가 강화될 때는 더 시장에 충격을 많이 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계셔야 된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수급적으로 이렇게 많은 자금은 아니겠지만 이게 연쇄적으로 있는 거죠.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감안하고 계셔야 된다. 결국 금리는 시장에 강한 악재로 작용할 거라는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의 악순환인데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하면서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당연히 안 좋아지죠. 심리가 안 좋아지면 매수가 꺼려지고 심리적 공포가 확산됩니다. 하락하는 주가와 치솟는 금리는 투자자들의 패닉으로 몰아넣는다. 부정적 피드백 루프. 하락하니까 또 매도하고, 매도하니까 또 추가 하락하고, 또 매도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고, 보수적 관점을 그래서 유지해라. 저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차트상의 신호들, 아니면 금리가 떨어지는 그 매크로 지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하는 관점으로 지금 이거를 예측하고 매매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완전 꼬인다. 뭐 물론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 매크로 지표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는 투자 시장에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할 수 없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격언이 이건 예측할 수 없다. 내가 이 시장 충격에 대비를 포트폴리오를 잘 해놔서 난 시장 충격이 받더라도 나 이거 가져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도 대응이겠죠. 그런데 무리해서 삼전 하이닉스를 얼마 전에 사가지고 지금 손실을 볼 것 같다 라고 하는 투자자는 분명히 좀 매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거는 투자를 실패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투자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 마지막으로 대응 가이드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관망해야 된다. 이거를 금리 방향성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아까 차트로 해가지고 뭐 금리 차트를 가지고서도 뭐 차트 분석을 하고 그런 분이 계시던데 진짜 인내 참으셔야 된다. 그래서 조금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차트가 충분히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대응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살 때 못 사거나 팔지 말아야 될 때 파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현금 비중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럴 때일수록 우량주에 집중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재무적으로 악화됐거나 신사업에 투자할 돈이 없는 그런 회사들이 편출 대상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대장주, 특히 그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데 위주로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 위주로 걔네들을 가장 마지막에 팔아야 되겠죠. 개별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지수 투자가 이래서 이제 편한 거죠. 지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수 투자의 유리함이 그런 것도 있어요. 대응이 훨씬 빠르죠. 종목 선정하는데 고민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 금리 5% 이상 가는 것도 대비하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장 상황이라는 거는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지도 않는 영어를 AI가 써줘가지고 뭐 잘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은 긴장하고 시장을 보셔라. 3개월 전에 만든 영상에도 4.5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3월 1일 요때 전쟁이 일어나서 금리 취소될 때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4.5를 지금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하고 보자. 긴장하셔야 된다. 배트 꽉 매셔라. 진짜 월요일날 코스피가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막 진짜 그때처럼 한 10%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소 5% 이상 빠지지 않을까. 감히 되지도 않는 예측을 한번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